충청유교 MP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예,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분야에 관한 국내외 석학분들께서 상당히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관련 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으신 또 국내외 알려진 석학분들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일단 그 진행은 그 해당 발표를 해주신 순서에 입각해서 토론을 해주시고요. 토론은 가능하면 토론문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여기 앞에 계시는 홀로에 계신 분들께서도 본 주제와 관련된 또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아주 그 관련해서 꼭 이것은 한번 토론해 보고 싶다 또는 여쭤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마오룬텐 교수님의 그 중국 유교와 사회 소통에 대한 토론을 지금 김수정 충남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론을 맡은 충남대학교 철학과의 김세정입니다. 예, 산동대학교 마오룬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논평을 맡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오 교수님께서는 중국에서 2000년대에 시작된 그 유교의 어떤 부흥 과정, 그동안 18년 동안 진행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침 저도 지난 2000년대 북경을 비롯해서 오늘 절강성에서 귀양에서도 오셨지만 상해, 곡포 등 이런 데서 개최되는 학술대에 수십 차례 또 참석을 했었고요. 또 북경대학에 한 1년간 방문학자로 지내면서 아주 몸으로 저도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그런 어떤 유교 부흥의 어떤 그 열기와 과정들을 충분히 지켜봤는데요. 그래서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있었던 특히 학문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발전이라는 것은 상당합니다. 많은 저술 사업, 그다음 또 번역 사업, 그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해석들 이런 어떤 학문 분야에서의 어떤 진보나 성과라고 하는 것은 가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학술 교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만 해도 작년에 이제 여기 귀양에서 오셨지만 귀양에만 학술대회 3번을 참석했고요. 산동에도 한번 갔었고 또 연변대학에 갔었고 상해에 갔었고 작년에만 6번의 학술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들이 한국과 중국의 학술 교류가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충남대학교에 유학연구소가 있는데요. 올해로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중국과는 이제 북경대학, 또 길림대학, 또 연변대학에 있는 연구소들과 학술 교류를 해오고 있고요. 특히 귀양에 있는 귀양학원, 또 공학당과도 지난해부터 지행논단이라고 하는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해오고 있습니다. 올 8월에도 또 귀양에서 한 110명 정도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같이 공동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왕성하게 이제 학술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이 사실 학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문화 교류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학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제 생각이나 또 어떤 궁금한 내용들을 묻는 것보다는요. 어떤 문화 교류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세 가지 토론문에 썼는데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와서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보면 마치 오늘 현대사회 중국이나 한국에 마치 유교 문화가 엄청나게 부흥돼 있고 현대사회를 마치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그 유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뭐 권위적이다, 가부장적이다, 비민주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과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의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 지배한다기보다는 어떤 서구 문명이죠. 이제 서구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들이 한국 사회를 현재 지배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은 또 우리와는 다르죠. 어떤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그런 모습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지만 현상에 있어서는 좀 다른,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분명히 이제 다른 정치 체제와 어떤 문화 현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가면서 한국과 중국이 공통의 어떤 유교 문화를 현대에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조명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그 한국과 중국이 이웃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보다도 충청남도와山동은 아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도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충남 역사문화연구원하고 산동대학의 유학고등연구원 사이에 이제 국제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화학 한해 포럼 등을 이제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문화 관련된 교류를 해오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20년도에 개원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충청유교문화원이 이제 설립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충청유교문화원이 개원했을 때 이제 산동대학의 이제 유학고등연구원을 비롯해서 이제 산동 지역에 있는 이제 유학 관련 기관들이 충청유교문화원과 향후 어떠한 이제 교류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오 교수님의 이제 고견을 듣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학술 교류 차원은 상당히 지금 이전에도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술 교류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 또 현대화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가 가능한지 충청유교문화원과 그 유학고등연구원 사이에 이런 학술 담론을 넘어선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문화적인 교류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랬을 때 이제 충청유교문화원 쪽에서 어떤 준비들이 과연 필요한가, 이제 아직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랬을 때 교류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작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충청유교문화원은 이제 저도 대학에 소속돼 있지만 대학에 있는 연구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런 기존에 있는 대학의 연구소들과는 이제 다른 어떤 위상을 지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청유교가 현대화되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여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토론의 장이 양국과 또 양 기관의 우호 증진과 또 유교문화 부흥에 많은 기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 교수님께서 그 토론문에도 나와 있지만 두 가지의, 첫 번째는 그 유교 문화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견해,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교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마오 교수님의 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首先，非常感谢金教授的点评啊。不可否认的是什么呢？就是，据我所知，我不是很了解韩国的广大的民众对儒学的看法，有没有这种否定性的意见？但是在中国的国内，无论是在学术界还是在一般的民众之中，
有一些呢是有批评性的、否定性的这样一些意见。我觉得这个问题的解决吧，应该通过不断的弘扬儒学，它的一些个对我们今天社会积极有益的那么这样一些思想内容，通过把它落实在具体的社会生活实践当中，使它进一步的促进社会的发展，发挥重要的作用，从而呢，用事实来纠正人们的这样一些个错误的看法或者偏见。然后我对这个有关否定儒学的这样一些思想认识的想法，我觉得我们可以通过这样一些工作来加以解决，来加以纠正加以纠正。有些人呢，因为他对儒学没有一个比较深入的了解，因此呢，他就受以往的对儒学批判的那么这样一些思想的影响，从而想当然的就认为儒学是不利于社会的进步和发展。我觉得这主要是缺乏对儒学的了解，缺乏对儒学的了解。我们通过不断的弘扬儒学积极的、合理的内容，促进使它在社会生活里面不断的发挥它积极的正面的作用，从而呢，我觉得可以改变人们，有效的改变人们对这个问题的看法。这是一点。那么第二一点呢，就是关于中韩之间，刚才金教授谈到了他的现在的文化背景是不同的，有差异，这个也是客观，没有问题的。但是我觉得是这样，因为呢，儒家的思想它有一部分内容它是超意识形态的。什么意思呢？就是它对不同群体的人都具有非常普遍的这样一种指导意义。比如我们怎么样来处理人际关系儒家讲说，我们应该本着利人达人的那么这样一种方法，这样一种原则来加以处理。看到好处的时候，你不要打破头的去抢去争，要注意到什么？注意到别人的感受，要尊重别人的这样一个欲求利益。你不能做出那些损人利己的事情。那么这样呢？如果你这样做的话，它不利于人际之间的那个和谐的关系，会加剧人际之间的这个矛盾。我觉得儒家这个思想不管是什么制度条件下的这个社会人群，它都具有普遍的适用性。所以在这个方面呢，我觉得我们可以把那个现实的文化差异的方面把它忽略掉，找出儒家对于人类怎么样处理相互关系的这样一些积极合理的思想，那么加以弘扬。我觉得这就够了，这就够了。所以在我看来这个现实的文化差异的问题呢，制度差异的问题，对儒学来说根本不是问题，根本不是问题。所以这是我的一个想法，一个想法。至于这个中清儒教研究机构和儒学高等研究院应该怎么样加强相互之间的学术的沟通交流？我们这个儒学高等研究院的这个巴金维书记和毛学典院长，他们都有一些很好的方案。关于这个方案呢，我相信他们会在会下和中清的研究机构有一个很好的这样一个交流协商。那么在这儿呢，我就不去多谈了，好不好？谢谢大家。그러면 일단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플로에 개방되는 것은 개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이상으로 마오 교수님과 김세정 교수님의 발표와 토론은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발표는 최영진 성균관대 교수님께서 충청 유교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상당히 충청만의 그 고유한 그 유교 문화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흥미롭게 비교해가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교적 좀 난해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건양대학교에 계시는 김문준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저도 토론문을 읽어봤습니다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두 가지 정도 압축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양대학교 김문준 교수입니다. 지금 오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최영진 교수님께서 아주 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충청 유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아주 큰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돼야 앞으로도 이제 충청 유학을 현대화하고 또 영남 유학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 유학권과 이제 협력 공생 관계를 만들어 갈 텐데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발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수적이고 깊은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셔서 오늘 이걸 여기서 발표하시면 다들 어떻게 반응하실까 궁금했는데 아주 쉽게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어떤 중점 사항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잠깐 질문드리고 그리고 오늘 큰 이 포럼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충청 유학과 앞으로 이제 영남 유학 또는 중국과의 앞으로 이제 학술 교류 또 민간 문화적 교류에 관련해서 그런 특징점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최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오늘 주제가 이제 외암 선생과 이제 남당 선생의 미발 심체론, 인물성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충청 유교 문화의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영남 유학과도 차별화되고 중국 유학과도 차별화되는 충청 유학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어떤 점에서 그런 특징이냐. 주자학이라고 하는 큰 틀, 유학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렇게 미발 심체에 대해서 깊게 논의했던 수백 년간 뭐 거의 모든 학자들이 논의했던 그것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쉽게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이 이제 바로 시공간을 넘어서는 충청 유학의 보편화 과정, 현대화 과정의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현대화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현대적인 체험이나 또는 어떤 오늘날의 일반인들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현대화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영남 유학과 중국 유교 문화와의 어떤 공감과 어떤 공동 협조 또는 공동 사업하는 어떤 방향의 기초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영남 유학과 또는 나아가서 중국 유교 문화권의 다양한 협력의 방안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충청남도의 가장 큰 화두이자 이 충청 지역의 화두가 충청 유교문화원의 설립이고 또 이제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충청 유교문화원이 어떤 사업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근데 질문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 다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 충청 그 유교문화권이 이제 성공하려면 전 무엇보다 이 충청 유교, 충청 유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도대체 뭐냐? 영남 유학과 구별되는 그 충청 지역 유학의 특징이 뭐냐? 이것이 우선 규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우수한지 하는 걸 이렇게 증명이 학술적으로 증명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이 이제 진례라는 교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중화권에서 최고로 친 학자입니다. 유학 연구에 진례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 주자학은 주자로 끝났다. 주자학이 발달한 것은 조선에 와서 아주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했다. 근데 그때 이제 진례 교수가 말하는 그 한국 유학이라고 하는 건 되게 퇴계율곡을 말해요. 되게 그 중국의 학자들도 그렇고 서양의 학자들도 한국 유학 그러면 퇴계율곡 여기까지밖에 잘 모릅니다. 나머지 이제 이 호랑 논쟁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충청 지역이 발출한 아주 탁월한 유학자 농문 임성주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학 사상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저는 우선 이거를 좀 우리가 연구하고 이것을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그 학자들과 우리 그 충청 유학의 호랑 논쟁 같은 이런 것을 공동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중국에서 현지 출판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우리 아이덴티티를 이제 우리가 확고하게 그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호랑 논쟁뿐이 아니라 임 논문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까 이쪽이 왜 여성 유림들이 여성 있다고 그러는데 이 논문 임성주의 여동생이 임윤지당이라는 학자입니다. 임윤지당. 우리나라 아마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성리학설을 그 성리학적인 저술을 남긴 사람이 임윤지당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시집을 저쪽 원주로 갔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굉장히 사람 높이 부르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가져와 가지고 우수성을 우리가 발굴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제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도 있어봤고 대학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부족한 게 이 토론할 줄 아는 이 능력이 부족해요. 여기 대학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저희는 이제 철학관들도 불문하고 학생들이 토론할 줄은 몰라요. 질문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호랑 논쟁, 디베이트죠. 호락 디베이트는 굉장한 고도의 논리적 게임입니다. 논리적 게임. 토론 게임이에요. 저는 이것을 학습 자료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논리학이라든지 또 국문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학습 교재로 아주 좋은 그 두뇌 게임, 두뇌를 개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논리 게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과의 이제 교류도 학술 교류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 교류가 가능한데 제가 작년에 그 추성에 그 맹자 연구원이 있어요. 맹자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고향은 추성이에요. 추성인데 그 맹자 연구원에 성균관에서 한문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원생들을 데리고 가서 성독을 같이 한 적이에요. 성독.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성독을 하고 또 그 추성에서도 성독하는 그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성독. 예를 들면 똑같은 맹자의 무슨 양해왕장을 우리는 우리식으로 성독하고 중국은 중국식으로 성독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 공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교류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김 교수님 그 워낙 아까
깊이 있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 혹시 뭐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한 번에 해결할 네.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환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뭐 오늘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예, 저는 그 맨 마지막에 김문진 교수님께서 여기 토론문에도 있지만 2, 3년 안에 출범할 충청 유교문화원이 충청 4개 광역 도시에서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한번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마침 이 충청도 지역을 이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그 호락 논쟁이라든 이런 것이 충청남도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충청도를 소위 강문파락사라고 해서 강문파락사라고 하면은 충남, 충북을 다 아우르는 거고 또 이분들의 학문적인 맥락이 올라가면 우암송시열입니다. 우암송시열은 또 충북 고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우수한 그 충청 유학의 이런 자산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이런 충청 유교 문화원, 충청 문화원은 좀 충분히 그 충청 유학의 허브뿐이 아니라 한국 유학 연구의 그 허브까지도 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가운데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라고 이제 중도. 우리는 중도라고 이제 중도 극장도 있었거든요. 중도일보라는 신문도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예, 그야말로 하나의 센터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최영일 교수님의 발표와 김문진 교수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신 쉬치 그 교수님께서는 贵阳孔学堂的儒教价值扩散与沟通이라는 제목, 말하자면 귀양공학당의 유교 가치의 확산과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다양한 그 파워포인트의 자료와 그다음에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것을 아주 흥미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까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도 많이 있어서 아마 오늘 좋은 그 토론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의 팀장으로 계시는 홍원표 선생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의 팀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직함이고요. 하는 일은 미래전략연구단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연구팀을 이제 맡고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슈치 이사장님이 이제 발표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5가지 정도인데 한 2가지는 제 소회고요. 나머지 3가지는 제안으로 좀 나중에 이제 슈치 선생님께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충남하고 귀주성하고 이제 교류 관계가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공학당하고 귀양에 있는 공학당하고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 이 유교 문화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류 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두 기관 간의 교류 협력으로 좀 더 많은 그리고 더 훌륭한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5가지 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가지는 소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귀양공학당 말씀을 들으니까 더 부러워요. 그죠? 저는 이렇게 딱 그 소개를 하는데 그 건축 규모뿐만이 아니라 공학당이 있으면서 그게 아주 복합적인 문화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그 감명을 받았고 또한 충남도 혹은 충청권도 이런 좀 플랫폼들이 빨리 좀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이미 그 충청 유교문화원이 지금 계획에 이미 올라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화 플랫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번째는
그러면 이제 귀족공학당하고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충청유교문화원이 만들어질 경우에 그 두 기관 간의 교류 협력의 특색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유교 문화를 얘기를 하면 중국에서는 산동, 그렇죠? 곡부가 생각이 나고요. 한국에서는 안동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다들 그렇게 인식을 보통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 보면 산동성이나 안동시가 커다란 어떤 대중적인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유교 그리고 이제 귀주성의 어떤 유교 문화가 어떤 특색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작년에 공주에서 열린 그 환왕의 포럼을 참석했었는데 그때 관심이 있어서 그 역사 관련 세션들을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와닿았던 화두가 생활유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물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시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아주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생활 속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들고 그 충남이 그 예학의 전통이 강하고 귀주성이 양명학의 전통이 강하다면 그 공통분모가 생활유교가 아니겠는가. 결국 그 이 기관 간의 교류의 특색도 바로 이런 생활유교를 중심에 놓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 경험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한 9년을 살았었는데 이제 90년대 중반에 처음에 갔더니 이제 상해에 가서 근데 건축물을 조사하느라고 그 도심을 이렇게 도는데 그 상해시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저를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알고는 가장 먼저 묻는 질문들이 그 드라마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그 사랑의 목요일이라는 드라마가 그 중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음식 문화, 거주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꼬치꼬치 아주 상세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한 15년이 지난 한 몇 년 전에도 중국의 젊은이들은 텔레비가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면서 날마다 한국 드라마들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대사도 뭐 오빠라는 게 뭔 뜻인지 그리고 좋아 아니야 뭐 이런 어떤 한국의 문화까지도 관심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유교라는 게 가장 대중적으로 인식이 박혀있고 퍼져 있는 게 보면 드라마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드라마들을 좋아합니다. 그 예전에 있던 그 환주꺼거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렸는데 저는 이제 충남 역사문화연구원과 귀족공학당이 이렇게 유교 문화 코드 드라마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먼저 제안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에서 영화를 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행사를 이뤄 나간다면 생활유교를 근간으로 해서 충청유교와 귀족공학당은 그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국제적인 페스티벌을 열어서 꾸준히 개최를 한다고 한다면 속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과 같은 행사가 비록 이제 타이틀은 충청유교 국제포럼이라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충남의 혹은 충청도의 고유한 어떤 문화가 아니라 동아시아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문화라고 본다면 이런 유사한 행사들은 그 한중 간에 혹은 더 넓혀가지고 한중일 혹은 베트남까지 쳐서 정말로 유교 문화가 번져 있는 여러 개 나라의 지방 정부나 기관들이 순회해서 개최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족공학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족공학당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유교 문화에 관한 것들을 굳이 충청도에서 계속 열고 하는 것보다는 각 지방정부나 혹은 각
이런 기초공학당 같은 기관들이 순회하면서 서로 방문하고 하는 것이 이 본래의 취지와 그 유교의 어떤 보편적 성격에 좀 부합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서로 순회하면서 이와 유사한 토론들을 진행하는 어떤 국제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제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한중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본도 나름대로 유교 문화들이 내재화되어 있고 동남아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한중이 핵심이 되어서 이런 유교 문화를 논하는 자리가 한중을 벗어나서 일본과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보다 크고 넓은 그런 포럼으로 좀 확대 강화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뭐 단기적으로 1, 2년에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귀족공학당, 그리고 산동성에 있는 고등학원 같은 이런 조직들이 그 뒷받침이 돼야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역시 일본에 있는 혹은 베트남에 있는 그 유사한 연구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미리 구축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보다 넓고 그리고 심도 있는 그런 동아시아의 그 유교 문화의 어떤를 논하는 포럼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금방 제가 두 가지는 소외라고 말씀드렸고, 세 가지, 그러니까 드라마 페스티벌 문제, 그리고 순회 개최 문제, 그리고 이제 한중이 중심이 되어서 보다 확대되어서 동아시아로 좀 무대를 넓히는 것이 어떨까 하는 세 가지 제안들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슈치 이사장님의 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워낙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슈치 교수님. 谢谢洪教授点评和建议啊。关于这个，刚才洪教授对我们这个孔学堂这个留下了深刻的印象，而且给予我们一个很好的鼓励，就是觉得我们做的在弘扬这个以儒家文化为主的中国传统文化方面所做的工作。我刚才的发言也给大家做了详细的解说。那么洪教授呢提到了这个双方的合作，我刚才听了一下，最主要的是我们怎么跟中南儒学文化研究院之间来进行合作，这是一个非常具体的一个话题。我想，刚才我在那儿就是说进行介绍的时候，我已经提到了这个问题，我也提出了一个相应的建议。这个建议就是说呢，现在这个中青南道跟贵州省之间已经建立起了一个比较密切的合作关系，我们相互走动，除了文化方面，还有经济啊、旅游啊，这个我们都有一些广泛的合作。有了领导层或者说较高层之间的共识和合作，我们两家，我指的是这个中南研究院跟我们孔学堂之间的联系和合作就会有一个很好的前景，基础也非常好。那么这一次我们到这边来，就是为了为下一步的实实在在的合作来打下基础。所以刚才我们在这儿已经签订了一个战略合作的协议。这个协议当中的话呢，是一个框架协议。这个框架当中呢，就包含了刚才洪教授所给我们提出的这些建议。我们呢将会一步一步的往前推进。刚才我介绍了，就是贵阳孔学堂是一个文化综合体。这个文化综合体呢，它不仅仅包含了学术交流、学术研究这个方面，我们在很大程度上，实际上呢，是在做，就是一般的人、一般的群众，我们讲的哈，
老百姓，我们说老百姓们，他们日常生活当中怎么样提高自己的道德修养，在生活当中怎么做得符合道德，这就跟刚才洪教授所说的生活儒学就很密切了。这个生活儒学啊，我们一贯的认为，儒家学说实际上就是一个很入世的学说，它并不是一个很高不可攀的。实际上，孔子在2000多年前，他所做的一切、说的一切，都跟当时的不管是哪一个阶层的人们的生活都密切相关，并不仅仅就是一个高深的一个哲学的思想，它是融合在一起的。所以，生活儒学也好，实践哲学也好，我觉得这都符合我们孔学堂现在所要做的这个。刚才我介绍的时候就说的，我们孔学堂去举行了各种各样的文化活动。所以所谓的文化活动，就是让我们方方面面的人来体验，主要是体验，就是说，我们儒学或者说传统文化是教我们怎么做人，怎么样做得很规矩，有所为有所不为，就是教的。比如说我们讲的，我们传统的婚礼是怎么回事？因为现在我估计在韩国和在中国一样，年轻人结婚喜欢做的是那种西方式的那种婚礼，这个肯定是这样的。那么在中国也是一样，我们呢就专门要做的专门一种仪式性的这么一些规范，在我们的广场上，每一次有上百对的年轻夫妇在那里举行婚礼，我们这都是网上来报名的，而且我们这个参加我们这个婚礼这个仪式的，都必须是要拿结婚证，就是必须有证明，不能是假的，对不对？我们来举办这样的活动，还有敬老礼。我们阴历9月9号在中国叫重阳节。重阳节的话，我们就让年轻人呢，他们的家庭带着他们年老的父母，就在我们那个地方啊，来对老年人表达他们的孝道，给他们做一些这种各种一些仪式，来让老年人感到温暖，让社会感觉到我们的孝道是我们千百年来必须遵行的东西。还有我们的成人礼啊，我们5月份到了18岁了，大家举行一些活动。还有我们的开笔礼，小孩子7岁进上小学了，那就给他们做一个开笔。还有很多，比如说春节啦，这个什么端午啊，各种各样的活动，一年四季还有各种各样的活动，这些都是属于生活儒学，就是在生活当中来体现我们的价值观。为什么要做这些事情？因为我们的传统文化，或者说传统文化当中那些优秀的、有生命力的那些部分、那些因素，这些年来或者几十年来受到了很大的冲击。有些有生命力的东西被人为的取消了。我今天也说到了这个话，就是受西方的商业文化的影响是一个方面，另外一个方面的确，中国和韩国有个最大的不同，因为我们经历过10年的文化大革命，我们的文化大革命是把传统文化是彻底砸烂的，特别是对儒学砸得很厉害，所以我们要恢复这种好东西。所以我就非常赞成洪教授的意见，这个让我们的儒家学说生活化、本土化、平民化，这个才是真正让这样一种学说能够深入人心的。当然了，我们同时还有一个很重要的，就是我们要进行学术研究了，就是在高深方面、高大上方面也要做一些研究，很深的研究。所以我们跟很多著名的院校、著名的那些大学和学者们进行合作，我们推出一些很好的作品出来。关于刚才洪教授提到了那3个建议，我觉得都非常好。就是第一个那个建议哈，因为我不太懂得这个叫做儒教文化符号的电视节哈，这个我不太懂。
不知道我们跟李院长之间是不是我们下来看看能不能探讨一下做这个活动。但是我非常赞成这样一点，就是洪教授说的，就是我们要相互之间举办，就轮流举办一些国际化的、多元化的一些会议。这个会议可以是学术会议，也可以是一些文化活动。我今天反复讲了好几次，就是说我们搞会议、学术会议只是其中的一个方面，我们要搞文化活动。上一次安熙正知识到我们那儿去，带去了好多我们中青南道的一些文化的元素，包括艺术家的表演。我觉得通过这样的办法，我们的价值观，我们好的道德才能深入人心。光是学术恐怕还不行，学术是对一部分人，它是分各个层次的。那么至于说还有一个建议说的是这个日本呐、越南呐、或者这个我们在我们那个地方已经举行了很多的国际会议了。我们刚才是哪位教授是已经说了这个金老师哈，是不是？刚才金老师都已经去参加过那个叫王阳明这个学说了哈，这个是阳明学在孔学堂那个地方，在学术方面的特点是阳明学，因为我们那个地方呢是王阳明先生参学悟道的地方，所以他的那些思想是在贵州那个山洞里边最开始，后来发扬光大的。所以呢，我们希望在这个方面的话呢，加强联系。当然了，你说孔孟的思想、朱子的思想也是可以的，但是更多的是阳明心学，我们在这个方面的联系可以有更多的空间。刚才有一位观众在那里给我提到了，就是提问，我就顺便说一下，就是中青南道我们已经通了航了，下一步怎么办？我在这里就还是我的意见，就是说，如果说我们中青南道这一边的大家各位朋友，如果要到贵州去，到孔学堂去，就不要把它仅仅看作是一个学术研究的地方，一定要把它看的是一个文化的综合体。那里边你体验也好，参加活动也好，参加艺术体验也行，参加听课这个学术研究也可以。我们那个地方是整个很大的地方，包括我们那个地方的住宿的条件都是非常好的。上次安熙正知识他们就住在我们那个地方，那就是我们内部的酒店，这个全部都是我们内部的。那个作为一个旅游酒店，现在是很火爆。最近我们那个酒店是非常满的，就是因为那里有文化，大家中国全国各地好多人都到那儿去开会也好，体验也好，都到那个地方。所以欢迎我们去到贵州去旅游、去体验、去参加文化。谢谢。예, 상당히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아마 공감되시는 부분도 있고, 사실 홍원표 팀장님께서 질문했던 것 중에서 귀향의 우리랑 좀 다른 귀향과 충청과의 유교 문화의 어떤 모색할 방향에 대해서 그것이 좀 일단 중요한 핵심 사안이었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발표와 토론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김종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께서 충청 유교문화권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저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이 이루어져 있었을 줄 알았었는데, 원래 그 설립의 취지는 지역의 인사들이 대단히 자발적이고 의견 결집에 성공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이러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측면을 말씀하셔서 저도 대단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국일보 차장으로 계시는 이준호 스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일보 이준호 기자입니다. 저는 이 학문적인 소교는 사실 깊이가 전혀 없다고 봐도
그런 수준인데 30년간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지켜본 그 시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자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 정치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시각이 있다는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그 깊이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청여교는 율곡과 사계, 우왕, 신독제, 명제 등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영남여교와 학문적인 해석과 논리가 좀 약간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면서 수백 년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영남여교는 경남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각 대규모 연구시설이라든가 이제 사업을 벌리고 있고 어느 정도 큰 성과를 이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충청여교는 걸음마 단계에 서 있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걸음마 단계라고 해서 충청여교가 영남여교에서 장문적으로 뒤처졌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영남여교나 충남여교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제가 볼 때는 학계와 지자체 주도로 이렇게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 선행 주자인 영남 유교 문화 개발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충청 유교는 차별화를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남 유교권 개발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지만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 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영남여교 역시 이렇게 그런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여교는 이것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특히 시설 위주의 개발을 벗어나고 이제 아니면 또 소수 학자들만을 위한 사업이다 이런 인식을 벗어나서 일반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생활유교로의 대찬생을 위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유교문화 개발 사업이 지역 문화 진흥하고 인문정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출발한 우리 영남교육권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더 추가해서 충청유교가 갖고 있던 기본 계획에 더 추가해서 완벽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은 학자와 지역 정치인, 행정의 삼박자가 맞아져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된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는 연구를 통한 논리를 개발하고 행정은 세부 계획을 만들고 정치인은 예산 반영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자로서 이렇게 바라본 시각을 볼 때는 현재 유교에서 가장 필요한 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문화가 현재의 가족문화가 기존 유교가 가지고 있던 가부장 문화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양성평등이 사회의 기본으로 자리 잡고 사회적 의미의 아버지에 대한 의미가 좀 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족문화의 변화에 따른 알맞은 유교의 전통을 재해석해서 우리 생활유교하고 접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 유교는 정말 고리타분한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평가자 벼슬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유교는 600년 이상 이 땅에 들어와서 정신세계를 지배했는데 100년 불과 100년 남짓한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급변했습니다. 유교가 처음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로 주류 문화를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단시일에 주류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기독교가 지배계층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포교와 생활 양식의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동네마다 전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목사를 통해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봅니다. 저는. 교회가 기독교 문화의 교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몇 년 전 도올 김용옥 교수의 강연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옥 교수의 그 강연의 열풍을 유교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이 허약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열풍의 기세를 이어나가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교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의 그 시설과 예산,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 걸로 저는 일부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우리가 시설, 인력, 예산 이게 부족해서 그 강인의 열풍을 유교의 활성화로 견인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기 이전에 현재 국내에 있는 각 시군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서원과 향교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저 그런 관광지일 뿐으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유교는 어느 곳에나 녹아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부분을 좀 더 일깨워줘야만이 유교가 이런 생활유교구나.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것이 유교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유교하면 공작, 맹작 이거 참 어려운데 한문인데 사실 거기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 눈 뜨자마자 배우는 게 영어입니다. 우리 사서삼경은 고사하고 삼강호는 이것조차도 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그거를 위해서는 그의 변화를 위해서는 유교가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생활문화, 통일은 정신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학문. 우리의 전통에 다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인식하도록 교육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전쟁 세대가 아니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뿌리가 내린 게 팝송입니다. 단시간에 우리 전통가요, 혼이바람, 트롯 이런 거를 막 단순간에 몰아내고 우리나라 대중음악, 대표적인 대중음악을 자리 잡아. 이게 미국을 통해서 전파된 팝송은 저 어릴 때도 마찬가지로 팝송 한두 개 정도는 흥얼거려야 좀 어디 가서 좀 어깨를 유출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서구 문화가 단시간에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점령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K-팝이라는 새로운 우리 고유의 팝이 생겨난 겁니다. 새로운 게 한류를 만들면서 세계 대중문화의 한 축을 차지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걸그룹, 젊은 아이돌 그룹 보면은 동남아, 심지어 미국까지 가면 열광입니다. 이게 대중문화가 미군을 통해서 들어온 대중문화를 우리식으로 재해석해서 우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든 겁니다. 결국 싸이라는 세계적인 가수도 배출하게 돼요. 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충청유교와 영남유교를 나누어서 경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학문적인 어떤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 충청유교, 영남유교가 서로 그 상생 과정, 서로 학문적인 경쟁을 하면서 중국의 버금가는 그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내듯이 그것도 다시 그 재현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재현을 해야만이 서구 문화에 밀려가지고 박물관에 무슨 이런 데서 박제나 유물 한구석에 처박혀 있는 듯한 홀레받는 이런 그 유교를 정말 생활 유교로 끄집어내서 이 생활 유교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정신 세계를 맑게 하고 좀 더 지금 시끄러운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인문학적 사고라고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영남유교하고 충청유교가 힘을 합쳐서 교육적인 생활유교의 어떤 바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영남유교와 충남유교가 시설과 예산이라는 그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연구와 교육이라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조합을 잘 이루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한국 유교의 르네상스를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중석 수석위원님께 좀 질문 좀 드리자면 영남유교 문화 어떤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으실 텐데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고 지금의 영남유교가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우리 충청유교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충청유교하고 영남유교는 수백 년간 상생의 경쟁에 걸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상호 발전을 위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두 지역이 이제 예산이라는 파일을 나누기 위해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양측이 상생하면서 파일을 키워가지고 나누는 방안을 한번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지역 어떤 유교적 학문적인 교류가 좀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교류 확대 방안 같은 것이 있다면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좀 영남유교 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 예, 예. 토론문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국가진흥원 사업하고 지금 이제 논의가 좀 혼재가 되어 있는데 충청 유교 문화관 개발 사업 이 주된 논의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유교 문화원 충청 유교 문화원도 또 별도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국가진흥원을 제가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국가진흥원하고 지금 논의가 주로 되고 있는 유교문화원 사업을 간단히 좀 비교를 하면은 이 비교 핀트가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국가진흥원은 이 명칭에서 암시를 하듯이 이 정관에 규정된 사업의 범위는 국학의 전 분야입니다. 그럼 실제로 하든 못하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국학진흥원이 안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수집되는 자료의 성격이나 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업의 성격이 대체로 유교 관련 사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 연구기관 비슷하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유교를 연구하자고 출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이제 충청도 유교문화원이라든지 유교문화개발구는 주로 유교를 어떻게
6.25 사상 가운데 좋은 측면을 개발해서 현대화해서 삶의 그 미끄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 거기에 이제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진흥원도 주로 6.25 관련 자료를 많이 보고 많이 다루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6.25와 관련된 좋은 그런 사상이나 의미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은 그 논의의 범주가 접근하는 범주가 6.25 문화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사상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자. 거기까지는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6.25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해적 가치, 이 전문가 수준이 아닙니다. 눈높이가 달라요.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그야말로 아까 저 생활유기라는 말이 나왔듯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유교적 가치를 발굴해서 그것을 확산하고 보급하자 하는 게 오히려 국가진흥원의 정확한 사업의 초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답변을 한 가지만 하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영남권 경북 북부 지역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충청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에서 챙겨야 될 부분, 이런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오늘 이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유교 문화의 본질은 그 하드웨어에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있다.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발굴해서 활용하느냐에 유교 문화권 개발의 승패가 달려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경북 지역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도 그랬고,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충청 지역 유교 문화권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이라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충청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주로 시설 투자입니다. 이게 이제 단기간에 정부 예산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하는 사업의 성격상 시설 투자에 집중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력 양성이라든지 100년 대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시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우리가 대전제로 내걸었던 유교 문화의 개발 승패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달려있다.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영남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이 잘하지 못했던 측면이고, 충청 유교 문화권이 잘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똑 부러지는 사실은 방법은 묘안은 없는데,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체로 이런 그 개발 계획을 입안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거 계획만 합니다. 짓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계획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활용성을 불가피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려면은 시설 계획을 할 때, 실시설 계획을 할 때 이 건축물이, 이 시설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계획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지금 실제로 영남 지역에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 186개 사업을 해놔놓고 지금 거기 잡청원 무성하고 사람 인적이 끊긴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헛돈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활용 계획, 예를 들면은 서원을 보수한다 하면은 그 서원을 나중에 보수를 해서 한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혹은 오늘날 그
중고등학생이나 젊은 청년들을 위한 인성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쓸 계획을 분명히 하고, 이건 대충 추정만 해서는 안 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미리 갖추자는 겁니다. 미리 기숙사가 필요하다,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해서 세우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입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건물 진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지향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것을 콘텐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역시 오랫동안 또 미리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 분 질의 발표와 토론을 마치기로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오늘 그 충청 유교문화권 개발의 그 차별화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양대학교의 지진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 내용이 아마 아까도 많이 오늘의 5분의 발표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변화와 재해석, 개혁, 그 다음에 생활과 연관된 생활유교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발표하셨던 내용 역시 이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의 센터장으로 계시는 차미숙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토연구원의 차미숙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후에 또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실은 지역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정책들을 조금 발굴해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사업화 하든가 이런 일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충청도하고는 여러 가지 인연이 좀 깊습니다. 2001년에 그 국토종합계획, 제가 지역개발 분과 연구를 하면서 다른 데들은 다 이렇게 안동문화권, 가야문화권 다 이렇게 동글뱅이가 있는데 충청도 쪽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충남 그 공무원분한테 전화해서 혹시 거기에 뭐 좀 채울 거 없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건데 그게 내포문화권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간 제가 기초조사 연구를 하고, 실은 후속을 제가 못하고 충남연구원에 개발계획은 수립을 했죠. 근데 그 기초연구 6개월 하면서 실은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이 내포문화권이 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되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실은 그거를 중앙정부, 기재부 설득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다가 특히 내포문화권은 유형의 무슨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율곡 2에서부터 이어지는 쭉 이렇게 김집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학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 이런 것들을 실은 공무원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여러 가지 설득이 돼서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기호유교문화하고 인연은 실은 2011년에 그 이명박 정부가 내륙권 초광역 개발 시범사업 프로젝트를 국토부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여하면서 시범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뭐가 없을까 좀 그러다가 기호유교문화권을 좀 제안을 받았어요, 충남에서. 그래서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교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는 없지만 그래도 정책화하고 앞으로의 트렌드랄지 이런 것들에 좀 맞는다 싶어서 기호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때 아마 부여랄지 이런 데서는 일부 시범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아마 그 이후로 그게 인연이 돼서
논산에서 이렇게 이런 기후유기문화 무슨 포럼이나 세미나 하실 때 되면 꼭 부르세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동량을 하는데 오늘 제가 아까부터 이렇게 좀 듣는데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그런 고민들은 좀 된다 싶습니다. 뭐 일단 제 소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지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공감 100%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 질문 드리진 않겠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유교문화 자원들, 문화적인 그 소스들을 어떻게 지역 자원화하고 지역 발전의 어떤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에 좀 더 좀 도움이 되게 하는가에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워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교 문화의 어떤 그 원류랄지 이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하는 작업이 굉장히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제 책상에 보면은 이렇게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보고서 쓸 때 항상 제가 지침으로 삼는 건데요. 이즉 이지 간즉 이종. 아마 아시는 분들 쉬워야 알기가 쉽고 간편해야 따르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보고서 쓸 때도 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도 마찬가지로 좀 더 쉽게 일반 국민들하고 좀 더 눈높이도 맞추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아까 그 공학당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 그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충청 유교문화권에서 개발해서 아마 1순위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글쎄 경북, 제가 그 시범 사업을 제안할 때 경북 유교문화하고 이렇게 표로 비교를 했어요. 일종의 좀 더 차별화된 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 굳이 차별화를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공통의 코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들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차별화의 어떤 그 족쇄,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좀 더 자유롭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화권이 있어요. 실은 백제문화권도 있고 내포문화권도 있고 또 충청 유교문화권도 있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이 오셔서 진짜 다양한 문화를 샤워하고 가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다양성을 좀 여기 와가지고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생활유교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곡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서천에 가면은 문헌서원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목은 이색 선생님 기리는 서원인데요. 거기에서 몇 년 전에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창조지역 사업 뭐 이렇게 해갖고 서원 스테이라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한테 쏙쏙 와닿고, 거기 오면은 길을 받아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공부하는 길을 받아간다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 있는 집들이 데리고 와서 한 바퀴 이렇게 걷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지금 서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향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면 굳이 뭐 새로 짓지 마시고 건물 새로 잡아왔자 아까 우리 김종석 그 의원님 말대로요. 유지관리비만 많이 나갑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저성장돼서 세수가 안 거칠 텐데 이거 신축하는데 돈 다 써버리면은요 나중에 지역에 애물단지 됩니다. 그 유지관리하느라고. 그래서 오히려 유지관리 하는데 좀 더 새로 모 건물하지 마시고 기존 자원들, 기존 서원들, 향고들을 조금 더 교육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활용하면 굉장히 좀 의미도 있고 아주 유니크해서 다른 데서도 한국의 유교 자산들 체험해보자 이러고 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실은 이제 이 지역의 주민들이 그 자산을 설명하고 가이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게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실은 몇 년 전에 그 2012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서 미국의 그 레이크 플래시드를 벤치마킹 한다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학생들한테 이런 그 스키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비용이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충청 유교 문화도 지역 주민들이 계속 포럼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세뇌를 시켜야 돼요.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율곡이 뭐 인물성동 이런 뭐 막 이렇게 호랑 논쟁 이런 얘기들을 막 해야 외지에서 온 분들도 아주 여기는 참 독특한 데다. 이게 뭐지? 관심을 좀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소프트웨어, 아까 경북 유교문화권의 여러 가지 그 반면교사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기회예요. 저는 지역개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후발주자의 이점이 있다. 실은 충청 유교문화는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북 유교문화권이 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잘 보시고 돈 일부 그냥 불용 처리해서 보내도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오히려 그게 더 지역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몇 가지 저도 실은 충청도 사람이라 그 조금은 좀 충정 어린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쪽 분야의 해박한 시결 바탕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혹시 오늘 발표하신 지 교수님께서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에 와서 얘기를 듣고 또 토론 과정에서 느낀 게 모든 분들이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생활화해야 되고 유교를 현대화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포럼을 구성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이제 관광 전문가로 해서 제가 왔지만 여기가 그 유교에 대한 학술 토론장이 아니라면 또 그 충청 유교 문화권의 그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논하는 자리라면 적어도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한두 분은 또 오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10년 동안 8천억이 드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게 10년 동안 투자하고 그대로 그쳐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논의하셨던 그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건데 뭐 영화라든가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페스티벌 얘기도 나왔고요. 그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신라 문화가 이제 예전에 투르그족이라고 그러나요? 그 터키하고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그 관계를 그 문화의 교류의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터키에 가서 경주 문화 엑스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교 문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국에 가서 한다든가 중국에서 또 우리 이 충청 유교 문화권에서 이제 이 동남아권의 공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런 것들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도청에서 나와 계신데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참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활한다는 게 말씀들은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생활화 방식에 대해서는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와서 좀 생각도 해보고 참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다양한 어떤 인력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대가 변하면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시대가 바뀌면 유교에 대한 가치라든가 또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뒤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과거에 그 중세 천주교 지금 뭐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신교로 넘어오는 과정에 많은 고통과 갈등이 있었듯이 유교가 현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 관광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쯤은 그런 그 갈등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과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발표장에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젊은 사람들이 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는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금까지 5분의 발표와 5분의 토론, 아침 10시부터 지금 정확히 5시 10분입니다. 7시간 남짓하는 시간 동안 충청유교의 소통 꿈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고 또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여기 앞에 현재까지 앉아 계시는 플로어의 많은 분들께서 정말 단 한 분도 다른 정말 딴짓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진지하게 듣는 모습에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자리가 앞으로 또 지속이 되고 또 이러한 과정이 계속 성숙돼서 이 충청 유교 문화의 발전이 모색이 되고 또 여기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 길이 빛나는 큰 업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고 길 잃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과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충청유교 국제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대 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충청유교 문화를 발굴하고 선영하기 위해